21대 총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총선 판세와 여야의 전략을 짚어볼 두 분 모셨습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윤선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상 이 정도 시점, 선거 이틀 정도 남기고 있으면 두 가지 각 캠프에서는 반응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 있다, 진인사 대천명이냐 한번 해보자. 아니면 힘들다, 마지막까지 좀 도와달라. 이 두 가지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민주당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론을 봐도 최근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 한 70여 곳 이상이 경합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심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예. 민주당 기류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 저희에게 좋지 않은 뉴스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얼굴이 새까만데요. 이 현장 요새를 계속 다 갖추고 다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장 요새를 다녀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에는 꼭 바꿔달라, 미래통합당 꼭 찍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마 여론조사의 표집에는 잡히지 않는 분들이라고 믿는데 이분들을 믿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겸손한 자세로 투표일까지 내일까지 나아갈 생각입니다. 예. 두 분은 혹시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예, 저는 했습니다. 하셨나요? 저는 그때도 지방 유세를 김현정이 따라가느냐 예.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가 사전 투표율 얘기도 네. 얘기해보고 싶은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분산 투표한 거다, 아니면은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한 거다, 뭐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 26.69%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전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이 선거에서도 그러한 선거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선거 당일에 몰리는 혼잡함, 이런 것들을 성숙한 시민들이 나누어서 그런 주권을 행사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가 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들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그 나라의 보건 정책에 정말 중요한 키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식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리더들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이 모여서 그러한 높은 사전 투표율이 기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투표율과 그리고 실제 종합적인 15일 투표율까지 합친 종합 투표율이 또 어떻게 상관관계가 이어질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투표율이 이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좀 유권자들의 실망이랄까요? 그랬는데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좀 기대감을 각 당에서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걱정을 덜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요, 수치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의 면역력이 취약한 중노년층이 투표를 덜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는 수치라는 것에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통합당 입장에서는 중장년층이 투표를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덜은 면에서는 조금 안심을 했으나 그러나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저희는 남은 며칠도 더 피치를 올릴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각 당에 이번에 몇 석 정도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 그 수치의 기반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런 관측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게 조사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비단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고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실제 그 깜깜이 기간 이전에 있었던 지표상으로는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 통합당에 좀 불리하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대와 소망이 전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기로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길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라는 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하루하루가 늘 변화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까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그분들 스스로도 아직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예견하는 건 좀 너무 이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조금 뭐 들리는 얘기들, 뭐 방송에서 따로 예. 이렇게 소개해 주실 얘기는 없을까요? 네. 예, 통합당 얘기 들어보죠. 지금 허 대변인께서 좋은 표현을 주셨는데 그럼 저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전망이 절망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대 선거일을 생각해 보면 저 또한도 그날 마음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이 당을 포함해서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현장 유세를 같이 다닌다고 했는데요. 정말 유세와 유세가 사이가 굉장히 촉박하고 많은 사람들 요청이 옵니다. 80세 노인이 분홍 넥타이를 내매고 뛰십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몸을 생각 안 하고 뛰고 계시는데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죄송하지만 몸은 힘드시겠지만 며칠만 더 힘내달라라는 열망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전해주십니다. 선거일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전 투표를 저희 뭐 아내와 함께 사전 투표하러 갔는데 줄 서 있으면서 저한테 그 비례정당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당이 어떤 당이냐, 과연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당이고 미래통합당은 어떤 당이냐,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생각 갖고 들어가면 투표용지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비례정당, 이번 뭐 위성정당, 뭐 자매정당, 뭐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달라진 선거법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대변인 자격으로 오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불어 시민당과 그리고 미래한국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몸이다라고 이른바 한몸 마케팅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좀 일반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번에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선례들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선거를 해야 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모두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 좀 꼼꼼히 보시고 네. 이제는 입장,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좋아, 여기가 나빠 이게 아니라 선거 공보물과 정책을 꼼꼼히 보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공약이 지켜졌으면 내 삶의 질이 더 나아질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공보물이 또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비례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왜요? 공직선거법을 당신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멋대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래통합당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공직선거법이 그냥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불편한 이딴만한 길이의 투표가 돼서 우리가 자랑하는 자동 개표기 쓰지도 못하고 수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는데요. 이번에는 하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간 그냥 찍으시고요. 네. 다음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되면은 개선에 나아갈 예정입니다. 둘째 칸 지금, 찍어달라고 예. 하시니까 저기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정하게. 네, 정당은 일하는 1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1번인데 또 비례는 5번째 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비례는 뭔가 제가 홍보하는 데 사전 고민이 많이 투표를 되실 것 해보니까 같아요. 예. 3번째 칸에 있는 네, 5번이죠. 5번입니다. 제가 생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기를 두 분 다 좀 꺼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판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은 앞서서 제 기억에 분명히 90석 이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 말씀하신 거 보니까 50석
지역이다. 나머지 70개 정도는 경합 지역이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걸 말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아니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수도권 표심이라고 하는 건 매번 뭐 수천 표 차이로 압승하는 지역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늘 수백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했고 항상 선거 당일까지 경합으로 간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압승을 했다 이렇게 예상할 만한 의석수는 어렵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됐던 시점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다양한 예. 숫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수도권 다수가 경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이 경합이고 뭐 그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네. 이른바 차명진 부천병 후보의 막말, 세월호 유족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 탈당 권유했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 제명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수습이 되는 분위기입니까?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며칠 전에 터진 일이라 당에서는 그래도 선대위와 최고위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명안을 내놨으나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나 결국은 최고위에서 전격적으로 이것은 당무에 관한 일이니 윤리위를 거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찍 수습을 했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이 있고 그리고 당에서 즉각적으로 제명 처리를 했으므로 수습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차명진 사건에 의해서 오늘 오전부터는 김남구 후보라든가 등의 또 적절치 못한 방송에 진행자로 참여를 하여 함께 동조를 한 부분이 좀 유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역시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차명진 후보의 제명이 수도권에서는 결국 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려하시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수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인정을 하고 빨리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바로 아래 단계를 윤리위가 결정했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최고위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결국 내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모습, 잘못은 그래도 인정하는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그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이런 일련의 결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명진 후보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당 차원에서 사실은 초반에 수습했던 그 수위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예. 왜냐하면 선거 다음 날이 세월호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오늘 아시다시피 춘천에서 우리 그 김진태 후보 선거사무원이 세월호와 관련된 프랜카드를 다수를 훼손해서 차량에서 그게 발견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월호에 대한 통합당의 관점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아픔을 다시 되파서 상처에 다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건 그거는 정치인 또 어떤 세력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 첨언해도 예,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개인의 굉장히 춘천 사건 같은 경우도 밑에 있는 직원의 실수다,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김진태 의원께서 수습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다라고 당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전 백원우 민중수석 같은 경우도 유세장에 가서 우리를 이 당을 쓰레기당이라고 네. 했습니다. 사실 차명진 후보의 발언 사석에서도 하면 안 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제명 처리했습니다. 예. 그러나 쓰레기라는 단어 또한 사석에서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었고 심지어 지원 유세에 있었던 사람이 상대 당을 향해서 쓰레기당이라고 한다던가 팔뚝에 문신을 한 토착 왜구를 한다든가 당 예. 대표가 이런 발언을 우리 또한 그러면 그 당의 입장이 다 저러하구나 하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방금 사례들은 결코 선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죠. 네. 저희 모두 그런 막말로부터 정치 전체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정치를 국민들이 기피하게 되는 그런 태도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걸 모두로 봐야 되냐, 뭐 이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시고요. 네. 그렇죠. 그 세월호, 그러니까 제가 차명진 후보와 관련해서 얘기 말미에 춘천을 언급한 것은 네. 그 모두 다 세월호와 관련된 언급이라 제가 한 예. 것이고요. 이전에 양당에서 있었던 온갖 그런 막말에 대해서 모두 사례를 든 건 아닙니다. 예.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 얘기는? 예. 그 박가영 앵커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이 있어서 두 분께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바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구 뭐 253곳 중에서 각 당에서 뭐 바로미터다, 민심의 풍향계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선대위 대변인으로서 두 분께서 이곳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라는 지역구가 있으면 한 곳 또는 두 곳 정도만 잠시 후에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예. 박가영 앵커가 질문을 드릴게요. 왠지 바로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걱정하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좀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범진보 계열로 분류되죠. 민주당은 아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8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하고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곧 전망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의 그런 소망이 자칫 국민들한테 전망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수도권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곳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글쎄요. 저는 저 180석 발언이 유시민 작가의 혼자만의 희망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 내 팽배해 있는 여러 가지 예상이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 돌아보면요. 전에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는 뭐 과거 발언입니다만 20년 정권 유지하겠다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랬죠. 최근 며칠 전에는 지역구 150석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구 150석에다가 지금 적자서자를 서로 표방하고 있는 비례까지 합하면 사실 180석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180석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파장이 지금 두려워서 갑자기 좀 모두를 바꾸었지만 그 180석 모두는 유시민 작가만의 생각은 아니고 민주당 내에 팽배되어 있는 것 같고 정말 아이코 많이 네. 오만하다라는 말씀 감히 드립니다. 네. 예. 제가 좀 전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 253곳 지역구 뭐 다 석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곳만큼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구 말씀하시겠습니까? 특정 지역구를 명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네. 입장인데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면 가장 좋겠죠.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저희가 반드시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국 정당이 되는 꿈 그리고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는 것이 저희가 늘 선거에서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망을 얘기하신다면 반드시 영남에서 기반을 갖게 돼서 전국 정당의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경남에서 한 8석 정도인가요? 그 정도를 석권을 했는데 그 이상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정도입니까? 저는 그 이상을 바라지요. 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제 두 곳을 김부겸, 홍일학 의원이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전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보이십니까? 저희도 여론조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사실 선거의 경황이 없을 만큼 모든 국민이 대구 많은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저희가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대구의 특히 경북의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에 힘을 모으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후보를 뽑아달라. 그렇게 저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민선 대변인께서는 어느 지역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희망이 아니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의 지역을 꼽는다면요. 저는 광진을을 꼽겠습니다. 예. 네, 네. 대표적으로 개인의 능력 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지금 대비되는 곳인데요. 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계속 유세 씨 말씀하고 있는 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뜻일 테고 네. 만약에 낙선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미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광진을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후보가 그리고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 격돌을 한 상태인데 뭐 여기 성패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당하게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깜깜이 구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판세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네. 뭔가 저희가 그 이전 그러니까 공표할 수 있는 기간과 비슷합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모든 면을 좀 신중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각 당의 부탁드립니다. 싱크탱크에서 깜깜이 구간에 다 여론조사 해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은 예. 또 못 해주신 상황이니까 예. 마지막으로요. 총선 이틀 남았고요. 만으로 이제 이틀 뭐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민주당, 왜 통합당을 선택해야 되는지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동안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왜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호소해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네. 할까요? 예. 네. 이번 총선은 저희는 두 가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 이후에 민생과 또 국민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총선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싸우는 사람 아니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선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막말과 네거티브 이것이 국민에게 더 주목받을 수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건 정당에서 내놓은 공약 그리고 정책 이것에 집중하셔서 선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21대 국회에서 정말 일하는 국회 그리고 예.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국회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예.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미래통합당 얘기를 이민선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 우리의 삶 뒤로 후퇴했습니다. 경제수석, 지난해 당해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제는 고꾸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이 잠시 감추어졌지만 마스크로 얼굴은 가릴 수 있지만 침체하는 경제를 더는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석하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번 3년의 문재인 정권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모로 계속해서 보여줘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힘을 실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불공정의 사회, 룰대로 사는 사람이 정상적임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돌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새겨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허윤정 선대위 대변인, 미래통합당 이민선 선대위 상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